1970년대 북한이 저지른 실수로 북한이 지도상에서 지워질 뻔했던 사건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나무 한 그루 때문에 한반도에 엄청난 긴장감이 흘렀던 한 사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모두들 잘 알고 있듯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자는 그 누구도 없었고 전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뉘었던 한반도는 또다시 38도선 근방 휴전선이라는 이름으로 국토가 나뉘었죠. 하지만 이런 휴전선이라는 군사 분계선은 말 그대로 선이었고 여기서 서로가 마주하고 있게 된다면 매일매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씩 거리를 두어 총 4km의 폭이 있는 DMZ, 즉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철조망이 있는 곳은 휴전선으로부터 2km 남쪽에 있는 남방 한계선 철책이죠. 이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군사적 행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보통 휴전선 인근에서는 쉽게 북한군의 동향 관측이 힘듭니다. 하지만 248km에 달하는 휴전선에서 남북의 군인이 서로 코앞에서 마주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판문점입니다. 이곳은 남측이 북의 동향을 매우 쉽게 관측할 수 있고 반대로 북도 남측의 동향을 쉽게 볼 수 있죠. 얼마 전 북한군 한 명이 차를 타고 뛰어넘어와 탈북을 시도했을 만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긴장감이 엄청나지만 과거에는 더 심했는데요. 1968년 북한의 무장단체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엄청난 행동을 저지르는 등 남측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게 되자 휴전선에 걸쳐 국군과 미군은 북한을 더 예의주시했습니다. 그중 판문점이 가장 북한의 행동을 보기 쉬웠고 가장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더 높이게 되었죠. 그런데 이 판문점에서의 긴장감이 미치도록 높아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미군 수령에게 북한 기자가 갓나 새끼들 니네 나라로 빨랑 꺼지라우 라고 소리치며 침을 뱉고 주먹을 날린 것인데요.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서 소령은 장파열과 목뼈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판문점 내에서의 남북 경계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북의 군인들은 서로 형동생하면서 지낼 정도로 판문점은 평화적인 공간이었죠. 지금은 선이 명백하게 있고 1cm라도 넘어가면 매우 큰 문제가 벌어졌지만 판문점의 다른 이름은 공동경비구역이라고 불릴 만큼 왕래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자가 미군 소령 옆에 가서 침을 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과 더불어 남북 간의 초소도 뒤엉켜 있었는데요. 북측 진영에 남측 초소가 있기도 했고 남측 진영에도 북측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측의 3번 초소는 북한의 4, 5, 8번 초소에 둘러싸여 언제든지 공격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있던 남측의 5번 초소가 3번 초소를 지켜봐주며 북한 병력의 이상 징후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측의 5번 초소와 3번 초소 사이에는 거대한 미루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미루나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북한 초소가 남측 초소에 어떤 짓을 해도 이상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유엔군에서는 미루나무를 베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1976년 8월 6일 유엔군 4명과 작업자 4명이 나무를 베러 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허겁지겁 뛰어나오면서 작업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작업반은 돌아와야 했고 훗날을 기약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시간이 조금 흘러 8월 18일 나무는 절단하지 않고 가지치기만 해서 시야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작업자 3명과 장교 3명, 장병 7명이 투입되어 무장을 하지 않고 가지치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김없이 북한군 10명이 몰려와 왜 잘 있는 나무를 자르냐고 또다시 항의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는 안 베고 가지만 친다고 설명하자 나무는 이렇게 가지를 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해주는 등 매우 화목하게 미루나무 가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의 박철 중위가 20명 이상의 병력을 이끌고 나무의 가지치기를 중단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유엔군 소속 미군 장교인 보니파스 소령은 도대체 이걸 말리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군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가지치기를 속행했습니다. 그러자 박철 중위는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며 언쟁을 시작했고 박철 중위의 기습적인 공격 명령과 함께 20명의 북한군은 10명의 남측 인원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업자들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고 도끼를 내던지고 도망쳤는데 이때 싸우다가 흥분한 북한 병사가 도끼를 주워들고 미군 장교 2명을 공격합니다. 이때 무언가가 잘못됨을 직감한 북한군은 빠르게 이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보니파스 소령과 마크 바렛 대위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 목숨을 잃고 맙니다. 나무 하나 베는 것으로 옥신각신하다가 미군 장교 2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국군 장교와 사병 등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은 극대노 상태에 접어듭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당시 일본에 있었는데 F4 팬텀 전투기의 후방 조종석에 앉아 한국으로 급히 들어왔을 만큼 사령관은 빡친 상태였죠. 그 사령관은 미 육군 대장 리처드 스틸의 장군이었고 그는 바로 박정희를 만나 데프콘 3를 발령했습니다. 데프콘 3는 준 전시 상태로 평소에 데프콘 4에 비해 격상된 상태입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도 철수하면서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북한이 사과도 안 하고 이를 대충 덮어버리려고 했으며 심지어 박철 중위는 진급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이 사건으로 화가 날 대로 나버렸습니다. 당시 미국은 본격적으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바로 저 망할 놈의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이었죠. 작전의 이름은 폴 버니언. 폴 버니언은 미국 동화에 등장하는 나무꾼입니다. 폴 버니언 작전에 투입된 미군 병력은 정말 엄청났는데요. 제7함대 소속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을 비롯한 순양함 5척이 서해 바다로 투입되었고 B-52 전략폭격기 세대가 괌 비행장에서 출발해 한국 군산 비행장에 대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엄호하는 미국과 한국 공군의 세계 최강 전투기 F4 팬텀이 배치되었죠. 미 공군에서는 24기의 추가적인 F4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F-111 장거리 공격기 20대를 대구 비행장으로 배치했고 F-111에서 발사가 가능한 핵 미사일인 AGM-69 미사일도 F-111에 장착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 해병대의 1,800명도 한국으로 급파했고 미 본토에서는 12,000명의 주한미군을 추가로 편성했죠. 그리고 800여 명 규모의 전투 공병단이 창설되어 투입되었고 800명을 수송 지원할 20대의 전투 지원 차량도 투입되었습니다. 이 공병단의 임무는 빠르게 병력이 북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교량을 건설하는 임무를 맡았죠. 북한 공군을 견제할 수 있는 방공 부대와 다수의 지대공 미사일도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 육군 소속 M60 패튼 전차도 투입되어 근접 지원을 수행했죠. 자주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판문점 근처에 다량의 자주포를 배치해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군도 공수특전여단으로 구성된 64명의 결사대를 조직했고 국군과 주한미군 전군이 전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벌목 작업자도 있었죠. 이렇게 많은 규모의 군이 모여 수행하는 작전은 바로 문제의 미루나무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21일 드디어 군사작전이 시작합니다. 항공모함 전단부터 핵 미사일을 장착한 F-111과 수십 기의 F4 팬텀과 B-52 폭격기 그리고 수십만의 장병과 자주포 등의 호위를 받으며 트럭 하나가 전진했습니다. 그 트럭 안에는 미군 공병대와 나무를 자르는 작업반이 탑승했죠. 10명 남짓으로 구성된 그들은 항공모함, 폭격기 등의 엄청난 호위를 받기도 했지만 가장 가까이서 대한민국 제1공수여단 64명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미루나무를 베는 것을 막았었다가는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고 당연하게도 이들을 막아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문제의 미루나무는 곧바로 깔끔하게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국군이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수부대원들은 몽둥이를 들고 4개의 북한 초소를 깨부수고 다닌 것인데요. 악에 받쳐 몽둥이질을 하는 공수부대원들을 마주한 북한군은 초소를 버리고 북으로 도망쳤습니다. 북한군은 멀리서 국군이 4개의 초소를 깨부수는 것을 무표정으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총알 한 발이라도 남측으로 날아갔다가는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갑작스럽게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북한을 도발해 단칼에 쳐버리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전쟁의 확전을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과격한 행보를 보이는 국군을 말린 뒤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천천히 지켜봤습니다. 진짜 조금이라도 공격적으로 나오는 순간 북한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중국이나 소련과 같은 나라도 당연히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면 좋지 않겠지만 미루나무를 벤다고 항공모함까지 끌고 온 미국을 말릴 생각은 추호에도 없었습니다.
미루나무 때문에 전쟁을 불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북한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관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김일성이 판문점 만행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현했으며 사건 발생의 담당자를 엄중히 처벌했다고 밝혔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판문점 내의 경계가 명확해졌으며 남측의 북한 초소, 북측의 남한 초소 모두를 철거했고 경계면에 따라 콘크리트를 부어 경계를 지켰습니다. 미루나무를 베는 동안 북측에서 단 한 발의 총알이라도 날아왔다면 한반도는 하루아침에 전쟁통으로 휩싸였을 것이고 북한은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소련과의 분쟁으로도 번졌다면 핵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긴장감 도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나무 한 그루 때문에 북한이 지도에서 사라질 뻔한 작전, 폴 버니언 작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